반갑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김형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금식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부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저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탈북해서 한국에 온 다음에 1년 됐을 때 그때 제가 어느 한 금식 기도 모임에 갔었습니다. 금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저는 놀랐던 것이 북의 고향이 아닌 분들이, 북에 그 어떤 자기의 자녀도 없는 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할까? 형제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제가 금식 기도 모임을 다니는 과정에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길래 저도 이렇게 탈북할 수 있었고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간증을 마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진행할 제목은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입니다. 우선 앞에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많은 탈북자분들처럼 어렵게 살았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 더 많은 죄인 같다는 생각 듭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고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북한 땅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복음의 메아리인 국동방송을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탈북하기 전에 한 6년 동안 듣다 보니까 결국 저는 북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속아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고 결국 2009년에 탈북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그래서 북한에서 살았던 저의 삶은 어찌 보면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가장 고급스러운 노예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북한의 그 노예 같았던 저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탈북 동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복음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 북한에서는 보통 보면 충성분자 아니면 간부자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체코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북한에서 대학 교수로 일생을 마쳤는데요. 종합대학에 가니까 학급에는 제가 제일 아버지 직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급에 있던 많은 친구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측근에서 고위 간부 자녀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 치게 되면 저희 같은 학급에서 같이 생활했던 김경준이라는 친구는 지금 북한에서 국토환경성 장관을 벌써 지금 한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이었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대학 공부하는 과정에 항상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 가장 이제 북한에서는 다 하시잖아요.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대학 교수는 대한민국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 노동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 월급을 타가지고 대학 교수였던 또 박사였던 저희 아버지는 항상 토요일 날에 한 잔 마실 술마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반병 반모라고 하는 술 반병에 두부 반모라도 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대학 교수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니까 제가 가장 학급에서 가장 이제 아버지 직위도 낮았고 생활 수준도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력으로서 이들하고 겨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전 기간에 저는 주일도 없이 일요일 날도 남들은 놀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우상 숭배 지옥의 사회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제가 근무했던 만순강 연구소는 다른 데보다도 더 세뇌 교육을 시키고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엄중한 이제 혁명하라고 하는 법적 처벌을 했습니다. 저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어머님한테 한번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가지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유치원 때인데 한 번은 어머님한테 어머니 왜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둘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벽에 초상화에 걸려있는 김일성 초상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대답 대신에 돌아온 것이 제 머리를 막 꾹 눌러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은 어디가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차 자라면서 제가 북한에서 나이가 먹고 장가를 가서 아들이 생기면서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진짜 김일성은 가짜 아버지가 맞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왜 둘입니까 했을 때 김일성은 가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분명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어머니 말씀하는데 김일성은 가짜 아버지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온 집안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충격받았어요. 아, 뭐지? 우린 북한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 하는데 왜 국동방송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를까?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아 진짜 우리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이 지구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아버지다 이런 걸 그때야 이제 점차 느끼게 됐었습니다. 저희 고향을 이제 말씀드리면 양강도 해산시인데요. 가인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 종합대학 갔다가 연구소에 있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가인 어떻게 제가 탈북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건데요. 많은 경우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다가 이제 저처럼 탈북하진 않습니다. 저희 종합대학 출신들이 지금 한 10여 명 이상 되는데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국회의원 하셨던 조명철 의원을 둘 수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외교관으로 아니면 해외에 대학 교수로 나갔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지만은 그들은 해외에 나가서 북한 사회를 바로 알게 되고 결국 탈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북한에서 세뇌한 대로 세뇌하고 있다가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하기 전에 휴가를 갔던 와중에 이제 저희 친구를 통해서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됐던 거죠. 이 지도에 있는 백두산 밑에 있는 해산시가 저희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 생활하면서 19년 동안은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은 북한은 모든 대학들이 사립대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국립대다 보니까 북한은 국가가 배치합니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은 강원도 김하군에서 제가 3년 동안 3대명 소조를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 지도에 있는 세 지점이 그 삼각 지점이 제가 북한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이게 지금 인터넷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종합대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주요 기관들은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그 대학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동안은 외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북한 세뇌되는 대로 정말 오직 노동당과 김부자한테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에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만순강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식 명칭이
만청산연구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면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쓸 때 그때 이제 반드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집에 가서 가족한테도 연구소 명칭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가서도 그래서 만수망 연구소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집에 가족들도 저희 연구소 정식 명칭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만청산 연구원 검색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검색하면 많은 글자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제가 와서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제가 쓴 글과 제가 썼던 글을 기사해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만청산 연구원 의미가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총순입니다. 네,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이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 자체도 매 실마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붙어 있고 저는 이실 연구사 식품보약하실이었습니다. 식품보약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관련 분야에 제가 취직하려고 검색해 봤는데 식품보약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검색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과연 제가 뭘 연구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 식품보약하라는 의미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하루 먹는 모든 음식들, 하루 세 끼를 그 식자재가 거저 보통 식자재가 아닙니다. 약품화된, 보약화된 식자재입니다. 실례대로 말하면 돼지한테도 사료와 함께 사람한테도 비싸서 먹이지 못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재들을 갖다가 먹입니다. 그러면 고기에도 그 약성분이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소한테도 먹여서 우유에도 이제 보약화된 우유가 되고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이 김부자가 가장 앓던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여기에 동맥경화, 당뇨병, 그리고 신장염, 후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는 대학 졸업한 거의 2,500여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왜 빨리 죽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답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먹으라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은 정신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양주도 마시는 게 컵으로 마십니다. 밤새껏 마시고 그리고 보통 연구해서 좋은 건강식품은 입에서는 맛이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보통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술안주에서 먹는 김부자 먹는 음식들은 항상 건강에 나쁜 그런 이제 안주감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각종 질병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연구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마 시간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제 식품보약하 연구실 만청산 연구원 하면 무수히 많은 자료가 올라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대리석 소고기가 있습니다. 대리석 소고기는 우리 한국말로는 마블링 소고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뭐 소고기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못 먹어봅니다. 그런데 김부자를 위해서는 운공 목장이라고 하는 7개의 리를 포함하는 그런 부지가 엄청 큰 운공 목장, 특수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동안 무장 보초가 서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김부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리석 소고기는 어느 하루 김정일이가 외국인들하고 이제 오찬하다가 소고기 맛이 질기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꾸중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연구소에 이제 당위원회에 전달돼가지고 당위원회에서 연구사들을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덴마크에 나가서 연구사들이 6개월 동안 그 나라에서 소 사육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때 가져온 풀씨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 이제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용 풀씨를 가지다가 운공 목장에 거의 100정보를 소 먹는 풀씨를 이제 조성하고 소한테 그 풀씨를 먹였고 그 다음에 소한테 뭘 먹이냐면 맥주 있잖아요. 맥주도 일반 맥주 아닙니다. 김부자만 먹는 룡속 맥주를 하루에 2병씩 먹입니다. 맥주를 먹이면 소고기 맛이 꽤 좋아집니다. 아마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외국의 선진국들에서도 고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맥주를 먹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만문하게 하기 위해서 안마까지 합니다. 7명의 안마수가 매일 소한테 안마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관행군 시기인데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은 300만여 명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상 관계로 그래서 이제 팩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좀 검색하면 많은 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북한이 아마 우리 탈북자분들 이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가 저한테서 큰 충격을 준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배급도 못 주고 어렵게 산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 공급을 주는데 김부자가 먹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행군을 지방에서 지금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근데 이 노래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빨간 글자 쓴 게 있잖아요. 제기밥을 드시면서 이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주먹밥입니다. 주먹밥. 저는 그때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프랑스 푸아그라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나요? 김정일이가 한 번은 그 프랑스 푸아그라가 맛있다. 그 거의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간 가지고 하는 요리입니다. 그게 그 말 한마디에 평양시 형사상구역 학산리에 거의 목장 큰 걸 세워가지고 김정일만 먹는 푸아그라 거의 간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정도로 지금 김부자가 또 그 다음에 후지모토 겐지에 대한 건 제가 98년부터 대북 라디오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연구소에 있으면서 김부자한테 그렇게 좋은 진수성찬을 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충성 경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외교관들 말입니다. 경쟁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건강 장수 식품이라든가 그 약재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요. 동물 실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평양의 김부자들의 측근들인 당간부들의 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분들 아마 알 겁니다.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고. 근데 북한에서는 임상 실험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김부자들처럼 김일성, 김정일처럼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는 임상 검토과가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그렇게 김부자처럼 배 뚱뚱한 간부들을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부들도 실험을 하면 거의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피를 체해야 됩니다. 그게 싫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또다시 김일성이 그때 나이가 79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위원회에서 무슨 게 떨어졌냐면 첨단 과학기술로 김부자 건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 이제 기획안을 내놓으라. 그래서 저희 매 실마다 또 매 연구사한테 가업을 줬습니다. 제가 그때 인민대학 식당에 가서 자료를 봐가지고 일본 특허에 나오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건강한 식품 소재를 세포 배양 기술과 증식과 독성 같은 것을 검토하는 연구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해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중앙당에서 당자금을 풀어가지고 거의 180만 불의 엄청난 돈을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부터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가 줄기세포 연구를 했고요. 지금 그 연구했던 것을 북한에 있을 때는 김부자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용산에 지금 현재 있고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저 인천 영종도에 이제 옮기는데요. 그 연구소가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제가 지금 6년 차 북한에서 했던 줄기세포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300만 명의 대하사가 났던 건 다 알 겁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연구소에 있을 때는 김일성의 건강 장수는 일요일도 모른다, 휴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요일도 나가서 근무를 했고 휴가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가서야 제가 해산의 고향에 가게 됐는데요. 가고 나서 아침 새벽에 제 가까운 친구 그 집에 가는 노상에서 1.5km 되는 그 짧은 노상에서 3명이 시신을 봤습니다. 새벽인데요. 처음에 봤던 애는 어린애였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애가 사실 저는 죽은 줄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제 몸이 으쓱하면서 사람이 이제 시체가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사망하게 되면 몸에서 이제 찬균이 나오는 게 육감 쪽으로 아마 전달되는가 봅니다. 머리가 오싹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차 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면서 다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어른이 또 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데요, 세수하는 비닐 대야 같은 것을 딱 베개처럼 베고 그리고 누워 있는데 물론 그 사람도 굶어 죽었던 겁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거의 친구 집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그랬죠. 야, 너희 집 오면서 보니까 사람 시체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도 정말 그 강아지가 죽은 것보다도 더 막 그저 지나가더라. 막 말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 친구가, 야, 너는 평양에서 배급을 타 먹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굶어 죽는 걸 너 모르겠지만은 실제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전에 자식이 굶어 죽으면 남아있는 부모가 또 죽게 되는 경우에 그 시신 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이미 죽다 보면 어린 자녀가 죽어도 그 자녀 시신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낮이 되면 제수들, 북한의 그 제수들을 시켜서 북한 안전부라고 하는 경찰들이 이제 구루마에다가 끌어다가 막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제가 실제 그걸 목격하러 갔습니다. 네, 북한 그 당시 제가 해산시 그 당시에 저희 압록강이 있고 저희 친구와 함께 가봤던 여기 4번이 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아마 4번 보이나요? 예, 이 시청에 친구와 함께 11시 한 반쯤에서 같이 올라가 봤는데요, 북한의 그 승리 58이라고 하는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그 트럭에 사람 시신이 거적대기 같이 볏짚 가만히 가지고 막 감아가지고 간도 안 넣습니다. 관이도 안 넣고 그걸 막 쌓아놨더라고요. 한 거의 20명의 시신이 그대로 쌓여 있고요, 구루마가 올라오는 대로 거기다 실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5번이 이제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그때 제가 친구 보고 이걸 어디다 묻냐 하니까 그 친구가 옛날에 야채밭이었던 그 장소에 지금 시신들을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후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 시신 자체가 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여러 명을 동시에 같이 묻어가지고 북한말로 평토라고 하는 봉분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대로 무더기로 막 묻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통일되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지고 DNA 검사해가지고 그들의 신분은 꼭 밝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친구하고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때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남조선 이야기하면서 남조선은 잘 산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친구 보고, 너 이놈아, 넌 남조선 가보기나 했다고 남조선은 잘 산다고 말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고향에서 밀수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하는 밀수 대방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서 한 3년 일하면 중국에서는 10년 일해도 사지 못하는 아파트를 한 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밤이 되니까 저희 친구가 좋은 걸 들려주겠다 해가지고 들었던 것이 바로 대북 라디오였습니다. 이 대북 라디오는 북한에서 잘 들리는 것이 국동방송이 AM으로 이제 중파로 1188, 1156 이런 제주도 국동방송 그리고 서울서 보내는 국동방송이 잘 들립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KBS 한민족 방송, 제가 듣는 당시에는 사회교육 방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방송들이 잘 들리는데요, 이 방송을 친구를 통해서 듣는 과정에 비로소 제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됐구나,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이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40년 세월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단 며칠 내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 과정에 북한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방송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놓은 루각이나 같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졌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국동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왜 국동방송을 듣겠냐 문제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영화에도 제학신의 일가라고 하는 영화에 또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김일성 회고록에도 김일성의 은인에 대한 내용 중에도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목사에 대한 것은 북한 주민들 잘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과정에 제가 왜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면 처형하는지, 왜 성경책을 볼 수 없게 하는지, 저희 동네에서 80세 나는 할머니가 성경책이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었는데 왜 끌려갔는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복귀됐고 공산권 국가가 허물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6년 동안 대북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2009년도에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김정은이 후계서를 제일 먼저 알게 됐고요. 그래서 2009년도 2월 달에 탈북을 결심했는데 결국 중국하고 전화하다가 현장 체포됐습니다. 보위원들 3명이 들이닥쳤는데요. 군방 지금 당장 탈북하려고 중국 대방하고 전화하고 딱 끄는 순간이었는데 들어온 3명의 그 중에 한 명한테는 TV 리모컨만한 크기의 핸드폰 전파 탐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아까 보셨던 여기에 3번이 해산시 보위부 반탐가 있는 고문 받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제가 정신 잃고 쓰러졌다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때 깨어나가지고 보위원한테 그때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라디오를 6년 듣다 보니까 집에다가 제가 마지막 끝방에 혹시나 몰라서 라디오 듣다가 이제 들이닥치면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위원들을 유도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중국 돈 36,000위안이 있다. 보위원 선생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보위원을 유도해가지고 집에까지 왔다가 비상구를 통해서 탈북했던 겁니다. 중국에 나와서도 결국 감사합니다. 중국에 나와서 제가 또 변방대에 잡혔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국동방송 듣는 과정에 기도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때 마지막에 정말 제일 힘들 때 잡는 것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협상을 통해서 2만 위안을 요구하는 변방대에 7,000위안을 제가 주고 결국 또 벗어나서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머님을 모셔오려다가 어머님은 중국에서 끝내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고문당하시다가 끝내 사망하셔가지고 어머님 시신은 여전히 지금 보위부에서 훼손된 채 통일돼도 아마 찾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지혜가 저한테 벌써 이제 그 몸속에 영혼으로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북을 성공하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라디오를 듣게 하셨던 것, 그리고 라디오 듣는 과정에 비상구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고문당하면서도 마지막에 정말 북한에서 한국에 간다고 하면 정말 그건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죄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대담하게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유도해가지고 탈출했던 것,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한 이후에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굶었습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월달이니까 영하 26도, 30도까지 오르내리는 그 추위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변방대에서도 탈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겠다는 것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때는 박수 좀 쳐줘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 북에 있던 저희 아들도 평양에 있는 것을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아들애도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하고픈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또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던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그 원래 있던 교회가 강원도를 옮겨가는 바람에 저는 지금 가까운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에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라고 하는 정말 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를 하는 과정에 그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접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과정에 제가 성취했던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를 맡아가지고 통일교육 강사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정부 예산 가지고 우리 탈북자분들 강사들을 학교들에 내보내고 저도 직접 대학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도 생겨났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 다니면서도 많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200여 개 나라들 다니면서 제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한의 앞으로 복음 통일과 통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또 이제 기도를 또 많이 하면서 유엔에 가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광도 또 생겼었고요. 그리고 영국 국회에 가서 제가 정말 얼마나 이제 북한 주민들이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6년 전에는, 그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제가 북한에서 했던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때 이제 많이 연구소에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관련 연구가 다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왕성화되면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기사를 썼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했던 그 기사를 썼는데,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기사를 보신 지금의 그 대표이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 만나러 가니까 쭉 들어보시더니 진짜 북한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했구만 하더니 같이 일합시다 해서 지금 횟수로 6년 차 지금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전에는 교만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 부모를 잘 만나서 또 부모들 덕에 제 몸이 든든해가지고 어려운 중국의 탈북길에서도 제가 한국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들이 아니다. 이거는 비로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던 겁니다. 네, 잠깐 그러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북한의 교회가 2개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목사들은 노동당 당원들이고 북한의 교회들은 보여주기식의 가짜 교회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한국보다 먼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온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띄어져 있는 것처럼 1893년도에 장대현 교회가 있는 위치가 지금의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의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에서 평양 대붕 시기에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이 성도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국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이제 복음이 먼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해방되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김일성의 목회자들 탄압, 교회 탄압으로 위해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교회들이 한국에 내려왔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뿌리를 북한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은 비로소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북한의 교회, 북한의 복음이 이제는 비로소 북한에 전달돼야 되고 북한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종교학과라든가 북한의 신학대학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준비는 했는데 시간상 관계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일하게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학과도 결국은 북한의 간첩을 파견하는 통전부에서 그 통전부 요원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원도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전부라든가 해동포 영접국을 비롯한 북한의 스파이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는 외교관들이 그래도 교회라든가 기독교 이런 생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교회에 북한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명백하게 많은 지하교회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확산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제 설명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최근에 북한 보위부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처벌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12분짜리 영상인데 강의상 좀 짧게 좀 제가 좀 단축해 가지고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었는데요, 이 영상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좀 보면 되겠고요. 이 영상 끝으로 제가 마지막에는 복음 통일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기도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형 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 나섰습니다. 적들은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접먹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리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춘하년은 1948년 우리 인민의 세조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리찬수놈의 유복딸로 출생하여 점쟁이 애미년의 수라에서 어릴 때부터 사조팔자를 보는 방법과 점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필용놈으로 말하면 체포 처단된 악질 총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 애비의 복수를 벼르면서 60년 남아 속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족대분자 놈이었습니다. 사독수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독수는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 월경하여 갔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사독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여는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차독승련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에 썩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호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출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독승련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출동하던 자들이 일베없이 반현명의 길로 굴러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치도 잊지 말고 종교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적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종교 미신 침투 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림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대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선군으로 저런 높은 우리 조국의 불패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갑시다. 네, 이 영상을 보시니까 인정하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인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스스로 북한 지하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고요. 두 번째로서 우리는 북한의 순교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통일되면 이 순교자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할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미전부터 모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북한 교과서에 뭐 있냐면 미국 선교사가 자기 밭에 떨어진 사과를 한 어린아이가 주워 먹었다고 해서 그 어린애를 붙잡아 놓고 이마에다가 도둑이라고 청강수라고 하는 그 화학 약자를 가지고 새겼다는 그런 사파를 그린 그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걸 할머니 앞에서 책을 보다가 할머니가 무슨 말 하시냐면 다 이거 거짓말이야 그랬습니다. 평안북도 강계 출신인 저희 할머님이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신 우리 할머님이 교회에 가게 되면 미국 목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침대가 있었는가 봅니다. 침대를 이제 터는 작업도 해주고 청소를 하면 갈 때는 북한서 그때 옛날에 있던 개누깔 사탕이라고 할머니 말씀에 개누깔 사탕이 어떤 의자는 표상은 없는데 큰 개누깔 사탕을 주고 또 양딸기도 주곤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은 학교 나가서 할머니가 말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이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또 그리고 우리 이영희 교수님을 비롯한 일수도 기도 운동의 이 우리 성역자들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북한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중에도 국동방송을 비롯한 이 복음의 미아리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국동방송을 몰래 들을 때는 그 듣기 위해서 낮에는 나가서 오침을 하고 저녁엔 몰래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국동방송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 많은 사람들 속에도 그게 퍼져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저희 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당간부고 한 명은 행정일꾼이었는데 어느 한 끼에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에 노동신문에 짧게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명이 이야기했는데 옆에 친구가 그 사람이 남조선에서 현대회사에서 사상을 했대 그런 말을 갑자기 했고 또 한 친구는
그 뭐 서울시장 할 때 서울에 있는 청뭐 뭐라고 하는 개호를 잘 꾸려가지고 그래 인기를 얻어가지고 됐다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 듣는가 했더니 이것들도 듣고 있네. 예, 진짜 그때 비로소 알게 됐고요. 한국에 와서 지금도 제가 국동방송 화요일 날 아침 새벽 4시 한 10분이면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지금 국동방송을 제가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 방송들을 제가 그전에 계속 하는 과정에 후에 왔던 탈북자들 중에 한 명은 러시아에서 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북한에 있을 때도 제 방송을 들었다면서 제 이름이 김영수 아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탈북자 모임에 왔던 한 젊은 친구가 신의주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보고 김영수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선생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이 잘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북한에는 지하 교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국동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통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물어봅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면 그때 벌어지게 될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저 사악한 우상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크지도 않은 땅입니다. 이번에 이란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으려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물어보면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최근에 한번 갔다가 학생들한테 통일을 바라는 학생 한번 좀 손들어 볼까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때 한번 또 대학 강의 갔을 때 그때는 통일 대박이 한창 그때 사회적으로 전파되면서 그때는 거의 한 40-50%는 통일을 바란다고 다 손들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통일을 바라는 학생들이.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 우선 지금의 주변 국가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협소해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로막혀서 대한민국은 섬이나 같은 육지국가가 아닙니다. 배로만 저희가 제품들을 싣고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상은. 하지만 통일되면 북한을 통해서 열차에 엄청 많은 대한민국의 수출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지금보다 2배, 3배가 아닙니다. 엄청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도 멋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눈이 딱 감깁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백두산에 3번씩 올라갔었습니다. 고향이 해산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묘향산, 금강산을 비롯해서 그 위에도 많은 이제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야, 정말 통일 빨리 돼야 되겠네.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관광지가 개발되면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관광 수입이 지금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통일되면 북한 때문에 어려워진다. 아주 나쁜 소리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스파이들이 전파하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일은 꼭 반드시 와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통일이 올까요?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는 통일, 그들이 외치는 통일 과연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력을 위한 통일, 물론 그것도 안 됩니다. 가장 할 수 있는 통일은 복음 통일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복음 통일을 외칠 때, 한반도가 통일되면 여기 앉은 젊은 친구들은 시집장가를 가서 자식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일은 복음 통일 뿐입니다. 네. 네, 그래 제가 끝으로 짧게라도 이제 기도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역의 땅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듣게 해주시고 생사를 건 탈북을 하여 새 삶을 찾게 해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날 우상 숭배의 충성 노예였던 저를 오늘은 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복음통일의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역의 북한과 더불어 한국 사회도 성소수자들의 난잡한 행위가 부정의한 정치인들의 비호 속에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억압받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북한 땅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사회에서 불의한 정치 세력들과 사탄들의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사명을 또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깨달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미움과 갈등이 사랑과 용서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용희 교수님을 비롯한 예수도 기도운동본부 사역자들의 복음 통일 비전이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